자,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비가 올 때 그 비를 맞으면은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그만한 자격이 있죠. 지금까지 너무나 힘든 고통과 시련, 이런 부분을 잘 견뎌내셨기 때문에 어쩌면 주식시장의 메시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주식시장을 지금 많이 벗어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뭐 계좌가 많이 물려 있다, 종목들이 물려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의 그 삶은 항상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건물을 세웠다가도 그것이 어떨 때는 낡아서 새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셔서 새롭게 단장할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부셔져 있는 항아리를, 그죠? 멋진 도자기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현명한 지혜를 얻고 어떻게 이 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주식시장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지 잠시 화면 한번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이제 1월 30일부터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 2월을 들어섰습니다. 정말 지금 시장은 이제 우리가 뭐 주식 시장은 한치 앞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한치 앞을 볼 수 있는 것이 수급이고, 그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사실 이 기술적 분석은 지나고 나봐야 그랬구나, 이랬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꼭 갈 거라고 매수를 해뒀는데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그죠? 이것은 조정을 볼 거라 생각하는데 더 가버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 지금 1월 30일 월요일도 역시 지금 시장에서는 그동안 지금 2주, 3주 동안 계속 이끌고 왔던 챗봇, AI, 로봇, 뭐 이런 어떤 종목들이 줄을 이루었어요. 사실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아프다는 게 뭐예요? 병이 들고 아프다는 거는 싸움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몸이 아플 때는 몸속에 있는 이 바이러스들과 싸우는 것이고, 이 주식시장에서 아파오는 거는 그동안 많이 급등했다가 살짝 5일선을 깨면서 이평선을 깨면서 수그러들 때 이제 싸움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더 추가적으로 밀릴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서 어느 지지 라인을 형성해서 치고 나갈 것이냐, 그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AI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종목 월요일날 오브제인 같은 경우도 월요일날 상한가 치고 금요일날 상한가 치고, 이 AI 같은 경우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똘마니들을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보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누구를 데리고 다녔습니까? 그 솔트룩스, 그죠? 마인즈랩, 그다음 C랩, 요렇게 좀 이렇게 챗봇 관련한 요런 종목들, 나중에 또 오픈 엣지 뭐 요런 애들까지도 다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대장 역할을 했잖아요. 이 오브젠 역시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뭐 이 오브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GPT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알파고 이런 얘기들처럼 뭐 GPT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델 이름인데 이 뭐 네이버가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됐죠. 같이 이제 손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브젠 같은 경우도 지금 금요일 날 보면은 모아 데이터라든지 줌 인터넷이라든지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하고 같이 똘마니들을 데리고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장 방향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 게 똑같은 AI인데 먼저 나왔던 그룹, 그죠? 그럼 상승을 해서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5일선을 깼기 때문에 이제 5일선을 깨서 아파하는데 만약에 이제 또 월요일 날 그것을 치고 올라와서 거기서 어떤 계단식의 지지라인, 지금 레인보우 같은 그런 어떤 패턴의 모습을 이렇게 갖춘다면은 이제 좀 시간은 걸리지만 먼저 이제 오브젠이 끌고 나왔던 이런 어떤 뭡니까 그 부하들을 그죠 먼저 또 AI가 이제 움직이면서 그 동안에 또 움직였던 코난 그룹 애들은 좀 쉬고 있고 뭐 이런 어떤 형태가 갖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 주에 보여준 겁니다. 결국 지금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시장의 어떤 주축은 아직까지 AI이고 그죠 로봇이고 챗봇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서 이제 간간히 이제 그 치고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테마는 어떤 것이고 치고 들어오는 테마들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께서 좀 잘 숙지를 해두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신규 종목 이제 그 신규 종목들이 뭐 금요일 날 그 상장했던 상기 EV라든지 미래 반도체라든지 뭐 지금 전부 다 오브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 신규 종목입니다. 왜 이 선수들이 이 수급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이 그 신규 종목을 선호하는가? 주식이라는 거는 첫째 때가 묻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때가 묻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매물벽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물벽을 뚫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기관총 가지고 총을 한번 몇 발 쏴가지고 무너뜨릴 것을 뭐 핵폭탄을 쏴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매물벽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좀 버거울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신규 종목들은 상큼하고 매물벽이 없고 깔끔하기 때문에 이 지금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특징이 뭐냐면 신규 종목들이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주 미만이라든지 뭐 1,000만 주 이렇게 된다면은 그걸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작다라는 거죠. 오브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뭐 그 주식 수가 얼마 안 됩니다. 1,000만 주 미만 한 뭐 600만 주, 700만 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유통되는 물량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죠. 전부 다 뭐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핸들링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마 이 신규 종목들을 좀 선호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이 월요일도 뭐 코난 테크놀로지, 마인즈랩 이렇게 좀 챗봇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고요. 화요일 역시도 똑같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은 코난 테크놀로지가 지금 제가 여기서 코난 테크놀로지 말씀드리고 100% 이상 상승하고 지난주에 또 말씀드리고 또 50% 이상 상승했거든요. 진짜 갈지마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일단은 5일선을 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뒤를 좀 이어줬던 애가 누구냐면은 오픈 엣지, 그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럼 이 종목도 역시 이제 AI로서 이제 코난이 해야 될 그 역할을 화요일 날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해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축이 되는 게 AI, 챗봇, 그다음에 이제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제 로봇인데 사실 이 로봇의 지금 대장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드릴 때 뭐 5만 원대도 해서 8만 원까지 갔고 이미 3만 원에서 삼성의 어떤 600억 제3자 유증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8만 원대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죽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주들도 로보스타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뭐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후속타를 지금 이제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데 화요일 날은 그 로보스타가 레인보우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 줬다라는 겁니다. 사실 로보스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라면 브랜드가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거든요. 이미 이제 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LG에서 이제 로봇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인데 사실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주식수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한 1,000만 주 미만의 주식수에다가 사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3만 원대에서 시작했을 때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된다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투매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 어떤 처음 그 뚫고 나올 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배웠던 대로 차트를 보시면은 긴 짱대 양봉을 뚫고 나와서 그것이 단발성이 아닌 추세를 살리면서 그 긴 짱대 양봉에 대한 눌림을 주고 추세를 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죠? 물론 이제 이 로봇은 향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AI도 로봇에 들어가고 그 뭐 챗봇 또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형체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이라면 이 로봇이라는 건 하나의 물체, 형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로봇과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추측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짧게 이렇게 끝나는 어떤 그런 패턴이기보다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조정을 볼 때도 조금 지켜보고 그죠? 얼마나 아파하는가 그죠? 그 아픔의 강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보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 SBB 테크 같은 경우도 이도 신규주입니다. 얘가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간 이제 지금 박스권에서 이제 또 조정을 보고 있을 때 얘가 치고 나오면서 대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라인들을 지켜보면서 좀 관심을 갖는 부분 괜찮아 보이고요.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로봇주들이 이제 SBB 테크가 이제 그 레인보우의 어떤 뒤를 이어서 나왔는데 단일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푸른 기술 있지 않습니까? 이 푸른 기술이 또 로봇주의 그날 하루 대장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이제 그 뭐 단발성이라기보다는 그 하나의 어떤 자리를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푸른 기술 하면 어떤 테마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죠? 철도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대북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테마로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다 보니까 로봇 이렇게 하니까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 이제 뭐 현대에서 어떤 얘기들 뭐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서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그 당시는 철도고 대북주고 이런 어떤 흐름이었다 하더라도 이날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한 그런 어떤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면 그렇게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 그날 상한가를 치고 뭐 또 신규 종목 DTMC 같은 경우도 뭐 나오고 있지만 이날의 좀 특징적인 거는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그 스페이스 X라고 그죠? AP 위성이 그날 상한가를 치고 세트렉스, 캔코아 뭐 이런 위성 관련한 종목들이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거는 왜 이제 이런 테마들도 하나의 틈새 테마거든요. 지금 챗봇도 약간 주춤 이날 수요일 날. 그리고 로봇도 약간 주춤. 물론 푸른 기술이 상한가를 치기는 했지만 그 원래 원 대장들의 움직임들이 약했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그 틈새로 이 위성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민간 업체가 이제 우주 항공 개발과 관련돼 있는 요는 이제 스페이스 X라는 이름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이제 그 이 머스크의 꿈이 뭐냐면 그때 그 기자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당신은 돈을 벌어서 뭘 하겠느냐 이러니까 나는 우주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부터 지금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미 뭐 거기 발사체를 그저 띄워서 다시 뭐 돌아오는 뭐 이런 어떤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한국에 진출하는 뭐 한 달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이후에 또 이제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기대 심리에서 이런 어떤 흐름들도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이 우주 항공 이런 부분들은 요즘 또 약간 방산 뭐 이런 쪽으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틈새 전략의 하나의 테마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일단 시장에서 얼굴을 내밀고 하나의 어떤 그 테마로서의 자리를 잡았다는 것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목요일, 금요일은 메타버스의 날이었다. 그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 뭐 선익 시스템을 좀 보세요 이랬는데 과거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그 대장 역할을 했다면은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선익 시스템이 대장을 했다면은 이제는 목요일과 금요일을 통틀어 보면은 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MP라든지 맥스트라든지 나무가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대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슬슬 얼굴을 내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식은 패션이다. 그죠? 고집하면 안 된다. 시장에서 지금 메타버스 쪽은 이쪽으로 좀 시장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그쪽으로 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또 순환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I가 코난이 나오면서 오브젠까지 갈 때까지 순환하듯이 지금 MP에서 나무가에서 맥스트에서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또 뭐 선익이나 그죠 알체라나 뭐 엔텔스나 코세스나 이런 식으로 쫙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관심에 두면서 여러분들께서 체크해보는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를 이제 여기 올려놨는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다우 지수나 우리 코스피는 어느 한 방향을 그죠 좀 정해두고 뭐가 간다고 했습니까? 코스닥이 갈 수 있고 나스닥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3주 전에 명절 전에 그 유튜브 보시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죠. 나스닥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보면 우리 시장도 이 코스피는 좀 지지를 해주고 지금 보면은 이 그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정배열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코스닥 시장이 불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그죠? 어젠가 보니까 삼성이 사업 구조를 확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삼성뿐만이 아니라 어느 기업을 운영하고 있든 간에 사실 그 기업을 운영하는 CEO만큼 그죠 사장만큼 절박하거나 숨이 차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럼 삼성의 홍라희 여사가 1월 달에 삼성전자를 담보로 5조를 왜 대출을 했을까요? 그 뭐 먹고 쓰려고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다 틀리느냐?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 한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듣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전문가와 일치한다면 일치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진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포지션을 한번 취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결국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거는 제가 말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맞아왔으니까 또 이번에도 이런 패턴으로 정말 맞아지는 것은 아닐까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주축은 그죠? 제가 이제 물론 코스피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수 때도 지금 2,500까지 지금 2,400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 그런 종목들은 전부가 지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지수와 무관하게 테마가 계속 생기면서 그걸 어떻게 해서 제가 증명해드렸냐면은 증명해드렸잖아요. 작년 7월 달부터 제가 방송을 할 때 시장이 그렇게 뭡니까 쏟아지고 안 좋아도 제가 오늘 얘기하면 바로 다음 주에 수익이 30% 50%막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냐면은 이 코스닥 시장이라는 거는 종목 싸움이지 여러분들이 이 지수를 노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수가 떨어져도 가는 종목이 있고 지수가 올라가도 못 가는 종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코스닥 시장을 보는 전체적인 테마는 뭐냐면 주축은 뭐냐. 지금 제가 주축은 조금 로봇이나 AI나 챗봇이 좀 주축이 될 거다. 왜? 앞으로 이게 미래 성장성이 있는 우리가 이제 함께 로봇이 앞으로 우리하고 함께 가야 될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폭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관련한 종목들, 챗봇 관련한 종목들 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AI 관련한 종목들 코난 테크놀로지 오픈, 그죠? 오픈 엣지, 그다음에 솔트룩스, 마인즈랩, C랩 이런 거는 그 하나의 그룹이고 지금 또 AI 쪽에서 오브젠이 나오면서 모아 데이터, 그죠? 줌 인터넷, 데이터 솔루션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또 하나의 그룹이거든요. 요 그룹들을 여러분들이 좀 챙겨보시고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레인보우라든지 로봇스타, 로보티즈, 그죠? 에브리봇 이런 것들은 아직 많이 상승을 안 했습니다. SBB 테크 지금 완전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금 현재 어떤 거는 박스권에서 조정을 보고 있고 어떤 거는 올선을 살짝 깼고 다 다릅니다. 차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술적 흐름들을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또 큰 맥락에서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부터 움직였던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도 많잖아요. 지금 많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MP를 대장으로 해서 지금 나무가, 그죠? 지금 나무가는 뭐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고 막 그러던데 이제 물론 그 움직이는 호가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나무가,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그죠? 선익 시스템, 코세스, 알체라 많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결국 주축은 이런 것들이 좀 주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주축으로 삼는다면은 2차 전지 부분, 그죠? 2차 전지도 지금 여러분들 초창기에 움직였던 2차 전지는 뭐예요? 금량이었잖아요. 미래 나노텍, 금량, 하이드로리듐, 여기 하이드로리듐도 어반리듐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승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선별 작업이 좀 있더라 이거죠. 그럼 처음에는 어떤 선별 작업이 있었냐면은 지금 보면은 미래나노텍, 그죠? 걔가 먼저 나오고 이제는 또 어떻습니까? 포스코 엠텍, 포스코 ICT, 포스코 케미칼 여기 또 그룹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2차 전지 중에서도 많은 것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어떤 모습을 갖추는가. 어떤 거는 차트가 예쁘게 그려져 있고 어떤 거는 차트가 살짝 망가져 있고 어떤 거는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수급이라는 거죠.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수급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진행형, ING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주축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좀 쉬거나 이런 때는 또 뭐가 한 번씩 치고 나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페이스 X, 그죠? 위성 관련한 이런 종목들, 뭐 AP 위성이라든지 뭐 세트렉 I라든지 캔코아라든지 이런 애들도 또 다른 애들이 또 같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그래대금이 약하면서 한 번씩 치고 나오고 또 기존 있는 뭡니까? 네옴시티라든지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정부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밑에서 이렇게 그림을 싹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한 번씩 이렇게 볼대를 빨빨 세우면서. 그래서 그럼 한미글로벌이 움직이면은 유신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같이 움직여 주거든요. 히림이라든지 지금 보면은 그런 애들도 지금 상당히 수급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탁탁 치고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네옴시티가 움직이면서 또 재건 관련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렇게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오늘 제가 오면서 보니까 바이든이 뭐 우크라이나에 이게 뭐 땅 20%를 줄 테니까 이제 종전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멘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멘트들이 나올 때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재건 관련해서 역시 데모라든지 현대에버타임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간간히 움직여 줄 수 있고 이는 지금 제가 기존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챗봇이나 AI나 로봇이나 뭐 또 메타버스나 그죠?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약간 조금 과하지만 주력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지만 밑에 있는 부분들의 애들은
그런 종목들이 좀 쉴 때 한 번씩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것도 뭐 화장품도 나올 수가 있죠.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화장품도 나올 수 있고 또 시장이 조금 가을 때는 또 코로나 관련한 애들이 또 한 번씩 탁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이제 그런 애들은 하나의 서브에 나올 수가 있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뭐 3월 8일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때문에 또 지금 뭡니까?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 대선 종목들이 움직이고 또 이제 올해가 조금 하반기쯤 가면은 또 대선 종목들이 또 막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축은 뭐며, 그죠? 그리고 이 그 서브는 뭐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이제 슬슬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달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을 달구고 있는데 지금 개인들이 어떠냐면은 잘 안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빠져나오고 들어왔다가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이 그 챗봇이나 AI나 로봇을 쫙 당기다가 마지막에 뭐로 불꽃을 또 불피울 수가 있냐면 바이오 종목으로 불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슬슬 하나 임상 뭐 일상 어쩌고 하면서 슬슬 나오죠. ST큐브 같은 경우 임상 일상에 대한 뭐 기대 일상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슬슬 이렇게 불을 지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제가 20년 넘는 어떤 주식 시장의 역사를 봤을 때 항상 당하게 돼 있어요. 왜 당하게 돼 있냐면은 지금 이 시장이 지금 들어와서 이제 시장을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다들 어떠냐면은 지금 시장에 안 들어온다고요.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가 모든 것이 이렇게 정비를 딱 되잖아요. 이제 그때 들어와서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중소형주들 잘 안 당겨주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투자 금액도 없고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그 돈이 그 안에서 이렇게 뭐 돌아가니까 화수분처럼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그런 종목들을 살짝 올려준다고 올려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때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손절해갖고 저거 사야지 하면서 주도주 저 꼭대기에 있는 거를 사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OCI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얼마 간다, 100만 원 간다, 뭐 그 100원짜리를 갖다가 그죠? 60만 원, 70만 원 만들어놨는데도 뭐 100만 원 간다, 얼마 다 꼭지에 산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 크는 현상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 그래, 내가 지금 뭐 계좌도 다 묶였고 돈도 없고 그죠? 그렇게 뭐 다 그렇습니다. 다 입장이. 근데 제가 삶이라는 거는 그죠? 어떻게 하는데 건물을 지을 때 그죠? 항상 공사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집도 오래 두면 어때요? 노후된단 말이에요. 노후되기 때문에 부셔서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 이 인생은 부셨다 다시 만들고 부셨다가 다시 만들고 이렇게 연속입니다. 반복의 연속. 자금이 한정돼 있는 사람은. 아니 지금 보세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그 어머님이 1월 달에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5조를 대출을 했습니다. 그 지금 그 우리가 아는 이 삼성도 힘들어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런 어떤 주식 시장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제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의할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이 주도주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상승장의 매매 방법이 있는데 이 습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습관을 못 고치면 뭐가 됩니까? 중독이 되잖아요. 중독자. 그래서 젊은 친구들 매일 술 마십니다. 그죠? 그럼 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좀 나쁘게 가면 뭐 마약 같은 것도 매일 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치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중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 이런 거는 좀 자꾸 여러분들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어떠냐면은 다르단 말이에요. 상승장 때 매매 방법이 다르고 하락장에서 매매 방법이 다르고 주식시장은 이렇게 행보라는 게 없어요. 상승 아니면 하락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오르면 사야 된다는 거. 오르면 예를 들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걔가 있잖아요. 7만 5천 원을 안 깨요. 여러분들이 지금 6만 원 오면 사야지, 5만 원 오면 사야지, 그죠? 싸게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데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여러분들 금량도 한번 보세요. 5천 원에서 만 원 올려놓고 그 4만 원까지 갈 때 내려옵니까?
오일선을 벌벌벌벌 타면서 한 달 동안 오일선을 오늘 좀 우량주처럼 오늘 조금 오르고 오늘 조금 이래가지고 마지막 파이널 게임을 그냥 확 당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승장에서는 어떠냐면 코난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사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박스권에서 계단을 만든단 말이에요. 상승 종목은 요렇게 계단을 만든단 말이에요. 계단. 바로 막 하락장에서는 바로 막 급등시켜가지고 지금 뭐 PSMC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P인수, 뭐 HLB 제약 뭐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이 지금 시장 주도주, 제가 주도주 뭐라고 했죠? AI, 챗봇, 로봇, 그죠? 메타버스 이런 거 주도주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떠냐면은 당장 안 사더라도 오늘 파동 길이가 딱 나오고 나서 지금 저렇게 박스권에서 제가 5일선을 안 깨고 그 밑에 있는 21선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 만약에 훼손한다 하더라도 바로 살리는 그런 어떤 박스권을 한 달, 그죠? 보통 보면 그렇게 하면 한 달 캔들 한 15개, 20개 정도면 거의 한 달이잖아요. 그러면 한 15개, 20개 정도 막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형태에서 터닝을 할 때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승장에서는 오르면 사야 돼. 지금 레인보우나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은 어떠냐면 이미 급등을 한 종목은 내려오면 사면 안 돼요. 올라갈 때 사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그러면 어떠냐면 한 단계 레벨업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7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도 갈 수 있고 막 이렇게 되지만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5만 원 오면 사야지. 6만 원 오면 사야지.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올라갈 때 사셔야 된다. 그러면 하락장은 뭐냐? 반대예요. 하락장은 올라가면 무조건 팔아야 돼. 아시겠죠? 왜? 하락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심리가 얼어있단 말이에요. 얼어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하락장 한번 보세요. 조금만 올라가면 막 던지죠. 그죠? 오르면 팔아야 되고 오히려 푹 빠지면 어떻게 막 조금 한번 사보는 거예요. 큰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상승장입니까? 하락장입니까? 무슨 장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시장은 뭐예요? 설설 상승장이잖아요. 지금 외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잖아요. 지금 뭐 팔았던 거 뭐 거의 한 7조 가까이 지금 현재 사고 있단 말이에요. 외인들은 한번 사기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산다고요. 그럼 절대 외인들은 안 깨집니다. 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걔들은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올수록 여러분들이 애가 닳게끔 계속 올린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나중에 항상 꼭지에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상승장에는 지금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포지션으로 이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보세요. 지금 이게 천년만년 걸린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제가 종목을 드리잖아요. 드리면 어때요? 바로 한 주 만에 이렇게 바로 월요일 날 수익이 바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럼 보세요. 고점 수요일, 월요일, 화요일 다 거의 뭐 일주일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이 파동이 보면은. 코난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또 상한가 쳤잖아요. 59%죠. 하루 수요일 날 고점에서 수요일 날 고점. 사실 이 돈은 축지법을 쓰면 안 돼. 그죠? 축지법을 쓰면 안 되는데 제가 드리는 종목은 전부 다 축지법을 쓴 것처럼 그죠? 종목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잘 나왔잖아요. 지금 거의 대표적인 종목들 다 이거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렸고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가 그때 선익이다, 그죠? 알체라다 메타버스를 보라고 했는데 메타버스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다음 날 팍 쏟을 거다. 진짜 팍 쏟았잖아요. 그죠? 팍 쏟아가지고 팍 땡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잘 설명을 듣고 그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나오고 나면은 이게 이제 유튜브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했을 때 뭐 좀 약간 뭐 안티 비슷하게 이래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안티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왜 안 계시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종목 손실 없이 전부 다 드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손실 나보세요. 막 안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봅시다. 오늘도 이제 잘 듣고, 그죠? 잘 들으셔야 돼. 그냥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게 뭐냐면은 오브젠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겠죠? 아유, 또 여기서 상한가 치고 또 여기도 상한가 치고 또 저렇게 올란 거를 또 추천해.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보는 눈을 키우는 겁니다. 왜냐? 시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키워서 그죠? 이런 어떤 그 매매 스타일을 자꾸 하시다 보면은
진짜 뭐 1,000만 원이 1억 되는 거는 순식간이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계좌 관리다, 뭐 비중 조절이다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실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제 자꾸 이제 깨우치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께서 막 세리 몰빵을 한다? 그럼 뭐예요?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작은 금액으로 뭘 한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 보면은 이게 6만 원짜리 주식인데 들어올 때는 뭐 3천조, 5천조 막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배팅이 엄청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세력들도 어떻다? 돈을 많이 가지고 들어와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호가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호가창이 지금 막 1원 호가, 10원 호가 이런 거 있잖아. 너무 답답해요. 예, 이런 호가, 이 지금 3만 원, 5만 원 이런 거는 호가가 좀 50원, 100원 단위 좀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오브젠 같은 경우는 역시 뭡니까? AI 이제 대장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지금 아까 제가 그래서 조금 아프다고 했잖아요. 아파서 지금 이제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중병은 아니에요. 중병은 아니니까 이제 누워 있으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또 얘가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빨리 회복하고 왜냐면 이런 애들이 나와야 코난이 빨리 회복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어떤 대체하는 애들이 안 나오면은 죽는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월요일 날 막 달라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얘 요즘은 뭐 과열 예고다 뭐다 이런 거 전혀 메이원트입니다. 이게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 경고받고 오히려 단일가 3일 들어가면서 주가를 더 땡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편안하게. 왜냐? 돈 안 들이고 살살살 올리는 거. 그게 SBB 테크였다니까요. 그게 돈 안 들이고 싹싹싹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이제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상한가에 맞는 어떤 매매 패턴이 있을 겁니다. 얘 지금 보면은 이 폭은 굉장히 커요. 이 지금 상치고 3일 동안 눌리고 다시 상 때렸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진폭이 있을 겁니다. 이 진폭. 이 진폭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얘는 또 다음 날 상한가를 날아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눌림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항상 눌림은 어디에 잡아주는 게 좋으냐면은 항상 201분봉 밑에서 분봉상으로 1분봉 거기서 마이너스 쑥 빠져 있을 때 그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떠냐면 내일은 푹 빠지진 않을 겁니다. 내일 만약에 이렇게 푹 빠지다 하면 해보죠. 그래서 내일은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그 일봉의 위치를 보면서 이런 애들은 돌릴 때 월요일 날은 하루 종일 난리를 칠 겁니다. 그렇지만 월요일이 지나고 난 그다음은 파동을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내준다고요. 그 파동을 내주는 타이밍을 잘 보라고요. 어떤 것들은 개인들에게 투자 수익을 안 주기 위해서 그냥 아침에 팍 당기는 것도 있어. 그럼 파동이 나왔어. 그러면 쳐다보면 안 돼. 그러니까 파동이 안 나왔을 때 오후장이 어떻게 당기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고요. 똑같습니다. 이거 상계 EV인데 이거 금요일 날 상장했거든요. 상쳤어요. 예. 상쳤는데 뭐 내재적인 가치는 그냥 양호해요. 한데 얘도 수급이 좀 만만찮아요. 그러니까 요런 패턴이 보면은 미래나노텍이라든지 TMC라든지 뭐 요런 애들 그림을 좀 보면은 그래서 요런 패턴에서 얘들이 이제 음선이 나오고 어떤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그래서 좀 어떤 패턴을 취하면은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 한 이틀 눌리고 그죠 상치고 이틀 눌리고 막 그 다음 날 막 땡겼잖아요. TMC도 마찬가지고 패턴이 비슷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3기 EV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반도체입니다. 지금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상치고 그죠? 요즘 패턴이에요. 그죠? 2번 눌리고 이날도 거의 뭐 상한가 같은 패턴을 하고 지금 여기 올선을 살려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이 올선을 살려놨으면은 여기에서 올선을 살려놨을 때는 그 올선 매매가 좀 쉬울 수가 있어요. 그 올선 매매 아시겠죠? 올선은 뭐냐? 올선 꼭 찍으면 그죠? 그 라인이 1분봉과 올선을 찍는 그 라인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하시면은 하루에도 이런 종목들은 굳이 여러분들께서 뭐 끌고 가지 않아도 단기적으로 분봉을 보고도 진폭이 하루에 뭐 주당 1,000원, 2,000원은 충분히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은 모아 데이터죠. 윤석열
윤성 FNC네요. 이것도 신규조인데요. 이 아주 좋은 재료가 그때 나오고 이렇게 밀렸지만 얘도 역시 어떠냐면 5일선을 탔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 윤성 FNC라든지 이제 지금 SAMG도 지금 티니핑 관련해서 계속 상승하다가 5일선을 살짝 깼다가 지금 이제 살려놨는데 이런 패턴들은 어떠냐면 아주 쉬워요. 이런 패턴들은 무조건 밀리면 여러분들께서 5일선 공략. 그냥 아침에 푹 민다든지, 그죠? 아침에 푹 밀어서 이제 그 타이밍을 딱 보고 201분봉의 지지라인을 이렇게 형성해서 싹 돌릴 때, 그죠?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돌리는 시간이.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돌리는 타이밍이 오전 중에 돌리느냐, 오후장에 돌리느냐에 따라서 파동 길이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요즘은 지금 시장을 보니까 이 세력들도 그 개인들이 그 201분봉을 깨지면 도망간다는 걸 아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막 깼다 올렸다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호가창이나 이런 걸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TMC 마찬가지입니다. 이 TMC도 지금 신규 종목인데 오늘 제가 신규 종목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한 뭐 5종목 됩니까? 한 5종목 정도 신규 종목을 가져왔는데 그 신규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제가 봤을 때 좀 수급이 좀 괜찮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굳이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추세를 타는 종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진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폭이 큰, 그죠? 하루에 재수 오면 뭐 10%도 나올 수 있고 이런 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들을 여러분들이 그 매수하는 그런 어떤 일봉의 자리와 그런 흐름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TMC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나노텍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였잖아요. 미래나노텍은 2번 눌리고 1번 땡기고 5일선 살려놨는데 얘는 뭡니까? 3번 눌리고 거의 뭐 상한가 당기고 2번 눌려놨잖아요. 그러면 또 얘 패턴을 잘 보라고. 그럼 이 제가 봤을 때 5일선을 잘 안 깰 것 같거든요. 한번 5일선을 살리고 나면 만약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면 또 이런 패턴이 나오겠죠. 옵티코라든지 뭐 그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이제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이날 어떤 재료였냐면 암 DNA와 암 세포를 뭐 분리해서 뭐 그죠? 분리하는 그런 어떤 뭐 액체 생체 검사 자동화 기기를 뭐 만든다. 뭐 그런 어떤 내용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주 재료는 좋죠. 그죠? 그걸 분리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그죠? 그래서 얘 지금 패턴은 어떠냐면 어떤 패턴으로 보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긴 짱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이렇게 긴 짱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당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는데 요 매매의 특징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양봉시 하셔야 돼요. 왜? 또 음봉시 하면 뚝뚝뚝 이래 떨어져갖고 또 이런 패턴이 되면 여러분들 또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이 지금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월요일 날 양봉시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슈팅이 나온다면은 뭐 많은 근처까지 뭐 1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이제 그 뭡니까? 모아 데이터. 그죠? 지금 제가 오브젠이 움직이면서 항상 이 어떤 대장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혼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저만큼 10만 원까지 3만 원에서 2만 원,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뒤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 솔트룩스라든지 마인즈랩이라든지 C랩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받쳐줬다는 거예요. 오픈 엣지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걔가 좀 힘이 좀 붙인다 이렇게 싶을 때 또는 뭡니까? 다른 종목이 치고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코난 테크놀로지가 막 치고 나갈 때 같이 막 따라서 올라가 준다든지 이런 힘이 실려야 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혼자서는 못 가요. 그러니까 혼자서 움직이는 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단발성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단발성.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뭐 테마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룹을 형성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에도 MP가 왜 금요일 날 더 그렇게 세게 치고 갈 수 있었느냐? 따라오는 후발주자들이 많았잖아요. 힘을 붙여주는 나무가가 힘을 붙여주고 맥스트가 붙여주고 스닉 시스템이 받쳐주고 이렇게 받쳐주니까 더 세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브젠이 움직임에서 일단 올선 딱 세워놨으니까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도 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막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느냐? 5일선 공략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오픈 엣지, 그죠? 그 다음에 모아 데이터. 똑같습니다. 요런 종목들은 전부 다 어떠냐면은 지금 여기 보세요. 제가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때 사야 된다고 했죠. 그죠? 내려올 때 사면 안 됩니다. 자, 상쳤습니다. 얘 누굽니까? 주민트레. 그죠? 자, 이 내려올 때 사면 됩니까? 안 되지요. 올라갈 때 사야죠. 올라갈 때. 그럼 예를 들어서 하락장 같은 경우는 어떠냐? 무조건 올라가면 무조건 팔아야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 요렇게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딱 눌림 줄 때 여기서 뭐예요? 딱 요렇게 박스권을 했잖아요. 요 캔들 보세요. 5개, 10개, 12개니까 거의 2주 가까이 뭘 했다라는 겁니까? 조정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보고 이 올세를 딱 세워놨으니까 지금 항상 여러분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요렇게 누워 있잖아요. 요렇게 누워 있는데 요렇게 딱 각도를 세워가지고 요렇게 올려줄 때는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오면 지금 뭐 5만 원 가면 산다. 그럼 사면 안 돼. 5만 원 가면 사면 안 되고 무조건 비쌀 때 사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올라갈 때.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얘는 뭐예요?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탈모. 얘 얘기 일단 탈모 얘기는 얘가 한두 번 하는 얘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뭐냐면은 그냥 뭐 이제 그 뭐 아마존 지역에 뭐 생산 능력을 뭐 가기도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이 탈모가 많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자기들이 만든 그거니까 여튼 어쨌든 요렇게 뭐가 돼 있냐면 형성돼 있잖아요.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뭘 공략하면 된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일선 공략을 하든지 여기서 어떻게 눌리는가를 이제 한번 체크해 보는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이게 지금 ST큐브잖아요. 이제 일상 관련해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하단부에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좀 살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이제 제가 이제 좀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요런 종목들 한번 참고로 이제 이 바닥이니까 바이오가 여기서 이제 고개를 들고 나오는 그런 어떤 바닥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뇌 있잖아요. 뇌는 28세까지 성장을 하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성숙하게 됩니다. 옛날에 아들을 2명 두고 있었던 부모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있었는데 한 아들은 뭘 하느냐면은 우산을 팔아. 그리고 한 아들은 뭐냐면은 모자를 팔아.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항상 걱정인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은 모자를 못 파는 아들을 걱정하고 햇볕이 쨍쨍 쬐인 날은 뭡니까? 우산을 못 파는 아들을 걱정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많이 파는 아들이 있으니까 즐겁고 햇볕이 쨍쨍한 날은 뭡니까? 모자를 많이 파는 아들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버니까 기쁘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숙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성숙 단계로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만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